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갈 막말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받았지만 사면 조치가 돼서 146일 만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복귀했습니다. 공갈 막말 이렇게 붙었는데 사실은 거침없이 정청래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거침없이 정청래. 네네. 이거 맞는 거예요? 제 책 제목인데요. 그래요? 예. 네, 몰랐네요. 예. 거침없이 그동안 했던 말, 정치적 소신 이런 걸 그 책에 담으셨겠네요. 징계를 받고 나서 네. 제 자신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쭉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10여 년을 정치를 했는데 네. 한번 제 생각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 또 앞으로 한 일, 네. 할 일 이런 것을 한번 책으로 묶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 최고위원이 복귀하면서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기분이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 네. 그러나 야당다운 야당으로 할 말 또 하겠다. 이런 말씀 했어요. 네네.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는 것에 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네. 공갈 막말 파동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표현한 게 더 지혜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취지는 공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역별로 그 말의 뉘앙스가 또 다 달랐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 충청남도는 금산인데 아니 지역은 마포잖아요. 고향이 고향이 금산. 근데 네. 어렸을 때 이제 거기서 자랐는데 네.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네. 이렇게 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지역별로 또 뉘앙스가 다 달랐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다 공멸하니까 네. 자중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내용이 중심이지 단어가 중심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용 중심으로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야당다운 야당은 어떤 겁니까? 야당이라는 것이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어포지트 이런 뜻 아닙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것. 네. 그리고 새로운 또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국정원의 대선 부정 문제라든가 네. 또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과도하게 정치권 한복판에 들어와서 네. 여당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그 말씀은 김무성 대표의 안심번호 그거에 대한 얘기신가요? 예,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공천 룰까지 개입한 예가 없었거든요. 네. 이것은 마치 유신 정권, 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아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정리로. 마치 유신으로 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과도한 정치 개입 내지는 통치, 내지는 정당에 대한 지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야당다운 야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당원으로서 그러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누리당 어떤 당원이 이렇게 과도하게 여당 지도부를 흔들고 김무성 대표도 표현했듯이 모욕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유신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당은 그렇게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저희 문재인 대표가 후보 시절 지지를 받았던 48% 야당을 찍었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거칠게 봐서 대강 봐서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반 조금 넘든가 그렇잖아요. 새정년이. 네네. 48%의 지지를 받았던 대선 때 네네. 그러한 표들이 많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뭐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도 저희 당의 지지율이 48%는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후보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다 같이 이번 문재인을 몰아줬기 때문에 48%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지지했던 분들은 어찌됐든 정부 여당에 대한 네. 뭘까 반대라고 할까요? 이명박 정권이나 또 네. 새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 네. 잘못하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여당이 야당다우면 되겠습니까? 여당은 또 여당답게 네.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그렇죠.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또 여당은 또 여당답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네. 나중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네. 야당으로서 잘했다. 그러면 다시 여당을 만들어줄 거고 네. 여당으로서 잘 못했다. 그럼 그렇죠. 다시 야당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네. 답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146일 동안 네. 그냥 계셨던 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새정년에 대한 그 지지 고향이 호남인데 호남 네. 쪽에 천정배 신당, 뭐 박주선 신당, 또 그 전남지사 지내신 박준영 전 지사의 네. 신당 이렇게 막 그냥 우후죽순처럼 지금 솟아나고 있고 새정년 안에서도 눈치를 보고 공천의 향배에 따라서 행동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왜 이렇게 단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텃밭인 호남에서 등 돌리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요즘 근래 들어서도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네. 호남에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우후죽순처럼 네. 생겨났거나 아니면 생겨나려고 하는 신당에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100%가 아니고 몇 프로라도 100%가 채워지지 않으면 네. 마치 5대 5처럼 네.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더 주목받는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네. 사실상 이번 추석 호남 미심도 분열하지 말라, 단결하라 이런 것이더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출연하려고 한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5% 내지 그 근방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분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 안에서 솔직히 20% 정도는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심번호 이 안을 계속 밀고 나갈 건지 그 전략공천으로 보여주는 20%는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소관 상황이랄까 권한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출직 평가위원회 네. 거기서 20%는 이제 물갈이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렇죠. 예. 그것이 따로 있고 사실은 전략공천도 20%는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딱 맞아서 네. 마치 현역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비춰진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어차피 저희들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하더라도 네. 100% 그것이 아니라 20% 전략 공천은 비워놓겠다. 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입장이었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예. 예, 그래서 전 지역에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 내지는 네. 100% 전 지역 100%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일정 부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쩌면 청와대의 뜻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새누리당도 이렇게 보면 좀 딱한 것이 네. 김무성 대표는 단 한 자리도 전략 공천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재 영입을 하다 보면
그냥 전략공천이 아니고 지역에서 경선해라 그러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안 알려주신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테니까. 그러면 인재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총선 전략상으로도 네. 단 한 석도 전략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다 보니까 네. 김무성 대표도 배수의 진을 친다는 그런 예. 각오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현실성은 없는 안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가치와 주장에 대한 일리가 있지만 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대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친노 비노 갈등이 지금 봉합되고 있는 걸 보시나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측면도 있어요. 예. 또 그리고 과도하게 언론에서 부풀려지니까 그걸 또 이용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또 분들도 계신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129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대다수 네. 정확하게 숫자로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8, 90%는 네. 실제로 큰 뭐 이렇게 분열이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최고위원이 또 그렇게 답하셔야 되겠죠. 그 조경태 의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네. 그 민주당 쪽 새정치연합 쪽에 불모진 부산에서 3선이라는 건 참 상망한 거 아닙니까? 네, 잘한 거죠. 예. 네.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혁신위에서 네. 시스템이나 기준이나 방향 이런 것을 네.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든가 공직자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실무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해당 네.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네. 이름까지 찍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3선한 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자주 만나고 뭐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아니 뭐 특별하게 나쁠 것도 없고 뭐 네. 특별하게 또 좋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오늘 국감이 있거든요. 차 안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안행이 그 새정연의 간사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146일 만에 복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8시 13분 30초입니다.